글씨 크게 잘 보이죠?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욕심인가? 욕심이구나. 자,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네요. 자, 마지막에 지금 재판 기념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판이 아마 다음 주쯤에는 나올 것 같다고 그러네요. 나오면 제가 공지를 또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기사인데요. 10월 달 한 달간이요. 지진이 7,000회가 일어났고요. 화산이 66번이 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인 것을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야, 지진 예전에도 있었잖아. 왜 유달리 그렇지? 그러나 그게 사실과 다릅니다. 예전에 이렇게 지진이 많은 횟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지진이 언제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냐면 예를 들어 1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요. 평균 1년에 지진이 평균 한 200건씩이었다. 1세기도 200건, 2세기도 200건, 3세기도 200건. 그렇게 거의 지진이 이렇게 횟수가 비슷하게 그리고 저횟수가 일어났다면요. 19세기 이후 더 정확하게 말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부터요. 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 강도가 계속 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1948년도에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몇 곱절이 1948년도에 일어났다면 1958년도에는 그보다 10년 후에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렇게 계속 리뉴얼 될 정도로 기록이 계속해서 세계 신기록이 계속 경신될 정도로 지금은 어디까지 세계 신기록이 갱신되고 있냐면요. 한 달 동안에 혹은 3일 동안에 적어도 한 달이겠네요.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그 지진의 횟수가 지난 19세기 그러니까 1년부터 100년부터 1900년도까지 일어났던 모든 지진의 횟수보다 몇십 배 많은 지진이 한 달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화산 폭발 두말할 필요 없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면 산모의 그 진통이 시작된다.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진통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진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횟수가 많고요. 그리고 강력한 지진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진의 징조를 보면서도 이런 놀라울 정도의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지는 지진의 징조를 보면서도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눈이 가려진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진은 날이 갈수록 더 강도와 그리고 그 횟수가 강해질 것입니다. 높아질 것이고요. 잦아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강력한 지진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지난주에 했죠. 자,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실체입니다. 공포는 감춰졌다. 이 책이 책이 아니고 이게 뭐였지 그때 오래돼서 까먹었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나서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어떤 심포지엄? 예,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의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사고가 핵사고 슬라이딩 스케일 중,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냥 핵사고 중에 최고 레벨인 7레벨, 핵사고,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요, 핵사고 중에 최고 높은 레벨이 7인데, 그게 바로 1986년도에 있었던 체르노빌이었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이 후쿠시마 사고가 인류가 경험했던 핵사고 중에 최고 레벨인 7단계였던 체르노빌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잠깐 나왔다가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때 잠깐 나온 것을 제가 그냥 캡토톱처럼 이렇게 탁 낚아채서 지금 기록으로 갖고 있는 건데요. 얼스터 대학교 크리스 버스비 교수가요, 일본을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재앙은 1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산출할 것이다. 그는요, 후쿠시마는 방사성 핵종을 일본 전국에 뿌리고 있다. 체르노빌은 한 방에 날아갔다.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3일 만에 시멘트로 덮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아시겠지만요, 후쿠시마는요, 지금도 방사능이 공기 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 2011년 3월 11일이었지 않습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3년하고도 반년이 지나는데 지금도 방사능이 공기 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바다는 오염수를 계속해서 매일 작은 수영장 하나만큼의 엄청난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흘려보내고 있고요. 여러분, 체르노빌 때도요, 후쿠시마, 이 체르노빌 방사능을 3일 만에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나서도요,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기형아가 출산하고, 일찍 죽고, 아이들 이상해지고. 그런데, 이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보다도 훨씬 더 나쁩니다. 체르노빌의 11배였습니다, 규모가. 그거는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역시 그 사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 2012년, 2012년, 금요일 NISA에 속한 과학자들도요, 후쿠시마 사태가 이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에 달하는,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도 모르겠는데요, 15,000 테라베크렐의 암을 발생하는 세슘을 방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오던가요? 물론 이거 뉴스 기사입니다.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거지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에 달하는 15,000 테라베크렐의 암을 발생하는 세슘을 방출했답니다. 이에 더해 이 버스비 교수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때보다 최소 72,000배나 더 많은 양을 방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스비 교수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NISA에 속한 과학자들의 말이 맞을지, 누구의 주장이 맞든지 상관없이 후쿠시마는 이미 치명적인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사능에서 결코 대한민국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가 안전하다.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금지를 했던 그 금지를 풀었습니다. 다시 와서 살아도 된다. 우리가 다 방사능 다 제거했다. 일본 정부 무서운 정부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건 살인이거든요. 일본 정부는 지금 일본 국민들을 살해하고 있고요. 또한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쏟아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살인이요. 여러분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단번에 칼로 찔려서 혹은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건 살인이죠. 자, 또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그 옛날 왕을 독살할 때 단번에 왕을 죽이면 의심되기 때문에 왕을 서서히 독살해서 3년, 5년 이렇게 계속 중독시켜서 조금씩 소량의 독을 투입해서 중독시켜서 왕을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서서히 그 왕을 죽였으니까 살인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에요? 살인이죠? 맞죠? 100% 살인이죠? 그러면 일본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치명적인 거짓말을 쏟아내면서 인류의 그 태평양으로 계속 이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먹으면 그냥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오염수를 계속 태평양에 3년이 넘게 계속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공기 중에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그 방사능을.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히 그 영향을 받아가 지금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읍시다. 일본 정부가 서서히 태평양을 오염시켜서 태평양을 바다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거 살인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살인입니다. 공식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시리아를 공습하겠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라크를 공습했는데 이라크 공습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대량 살상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를 공격한다. 그렇게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당위성이죠. 그러면 지금 일본을 무너뜨려야죠, 미국이. 일본은 대량 살상 무기 정도가 아니고요.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런 방사능을 바다로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류를 죽이는데 지금 1등 공신이 누구냐? IS가 아닙니다. 시리아가 아닙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근데 국제사회에서 일본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IAEA 핵사찰 하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 정부가 방사능을 좀 더 희석시켜서 그것을 바다로 배출해야만 한다. 그렇게 정말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으로 지금 인류를 죽여가는 아시겠지만 6년 후에 2012년도부터 6년이니까요. 벌써 2014년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에는 태평양이 전부 다 오염될 것이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가 말한 겁니다. 김관현 전사가 말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읊어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 바로 뉴월드 오더가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서 뉴월드 오더의 전략 중에 인류의 95%를 죽여야 된다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앞으로 4년 후에 과연 그 태평양이 다 오염될지, 그래서 인류가 더 이상 먹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죽는 날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전쟁의 위기나 경제 위기나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나 베리칩이나 지금 베리칩 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상해 드렸습니다. 이 핸드폰이 이제 전자지갑 돼가지고 틱하면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더불어서 그거와 더불어서 맞물려서 계속 핸드폰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사람 몸속으로 해킹할 수 없는 어떤 기술을 만들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어, 정말 여러분 잘난 척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측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애플이 아이폰 6 만들면서 그 결제하는 시스템 들어오면서 지금 뉴스에서 어떻게 떠드는지 보십시오. 다 핸드폰 결제로 지금 막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리칩이 너무나 가까운 거를 보든가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가 말한 것처럼 이제 4년 남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3년 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그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앞으로 6년 후에 태평양이 모두 다 오염될 것이다. 2012년이니까요. 지금 2014년 9월이니까요. 3년 반 남았습니다. 독일 키 해양연구소의 그들의 분석이 맞다면 그럼 3년 반 후에는요. 인류는요.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뭐 모르죠. 베리칩을 받으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미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도 뉴월드 애들은 모르는 애들이니까요. 어쨌든 이러거나 저러거나 업어치나 매치나 지금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려고 그 종말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몇 년 후의 일이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방사능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다. 뭐냐? 편서풍이 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방사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체르노빌 사건 때요. 체르노빌도 방사능 이렇게 바람이 불죠. 체르노빌 바람이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 그 역방향에 있었던 폴란드와 스웨덴, 독일 등 이런 서유럽에서도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체르노빌 사고 지점에서 500km나 역방향으로 떨어져 있던 폴란드는요. 당시 정부 주도하에 즉시 요오들을 전 아이들에게 복용시켰습니다. 좋은 나라네요, 폴란드. 한국 정부의 태도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는요, 정말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쩜 이렇게까지 국민의 건강과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세월호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 그게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뭘 이렇게 지지분하게 싸워야 될 겁니까? 생떼 같은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냥 세월호 특별법 해서 그냥 부모들의 한을 풀어주면 될 텐데 무엇이 그렇게 감출 것이 많아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세월호 특별법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불쌍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 불쌍해요. 뒤에 누구의 사주를 받았길래.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 정부는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존재 목적 자체를 상실한 것 같다. 여러분 체르노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세계적 핵사고가 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기사가 있었습니까? 체르노빌을요 돔을 설치하겠답니다. 체르노빌 그 사고 난 지역에 대형 돔으로 거기를 막아버리겠답니다. 왜냐? 지금도 방사능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체르노빌에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시멘트로 막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체르노빌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270배 더 많은 방사능을 발생했고요. 후쿠시마는요,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의 267배입니다. 따라서 270 곱하기 267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체르노빌 방사능이, 후쿠시마 방사능이. 이거 공식 알겠죠? 체르노빌은 히로시마 핵폭탄의 270배나 더 많은 방사능.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270배나 더 많은 방사능보다 267배나 더 많은 방사능을 쏟아낸 것이 바로 후쿠시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체르노빌 때 치명적인 암으로 죽은 인구만 공식적으로 10만 명이고요. 죽지 않고 기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수백만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국제사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267배나 더 많은 독성 방사능을 쏟아낸 후쿠시마. 그리고 그 후쿠시마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피해를 국제사회에 양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옆에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한국은, 여러분들은, 저는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답은 시간과 세월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독일 킬 해양연구소가 분석했던 앞으로 6년 후 태평양은 다 썩어버릴 것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다. 저는 그것에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 바다가 썩어버린다면 인류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제 믿음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거 갖고 또, 야, 김준호 또 시한부 정말로 그러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앞으로 3년 반 안에 이 땅에 대환란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김준서 왜 그렇게 생각해? 저는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가 발표했던 그 자료, 앞으로 6년 안에 태평양이 썩을 것이다 라는 것에 굉장히 큰 무게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얼마나 틀릴 수 있습니다. 독일 킬 해양연구소가 잘못 발표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것이다 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셔도 됩니다. 이 세상이 10만 년, 20만 년, 100년, 1000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사셔도 됩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제 믿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괜히 저한테 여러분들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야, 김준서 시한부정말론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 저는 제 말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믿음이다. 그 근거는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가 발표했던 그 자료를 근거로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디 와전시키지 마십시오. 자, 지구 성장 한계가 10% 남았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1972년에 로마 클럽은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21세기 초에 이르면 지구의 자원이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지 못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클럽은 아시겠지만 뉴월드 오더 하부 조직입니다. 자, 이런 수치를 통해서, 이게 지금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과학자 이름이 스티븐 러닝 교수입니다. 스티븐 러닝 교수, 미국 몬테나드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지구 생물권의 한계를 계량하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요, 인류가 쓸 수 있는 지구의 자원이 약 10% 정도 남았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고요. 계속해서 러닝 교수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구는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논리를 들어서, 자, 인류가 영원히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의 인구의 95%가 죽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 다 공멸한다라는 그런 정말 억지스러운 그런 조작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뉴월드 오더라고 말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는 보이지 않는 정부, 우리의 정부는 인류의 95%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95%를 말살하려는 계획, 당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당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지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1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류를 계속해서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인구들을 죽여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학계의 발표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1972년 로마 클럽에서 앞으로 뉴월드 오더가 어떻게 인류를 죽일 것인가에 대한 그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그 보고서에서 예측된,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뉴월드 오더는 인류의 95%를 죽이는 그런 일을 시작할 것인데요. 물론 그 일의 시작은 대환란이 열리고 부터입니다. 자, 2011년 10월 기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2012년 10월 세상의 징조 보던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길지 않을 겁니다. 짧게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합시다. 오늘 특별히 후쿠시마에 집중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후쿠시마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의 11배에 달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을 쏟아냈고 그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기로 닥칠 때가 정말 이제 곧 들이닥칠 것이다. 몇 년 남지 않았다. 특히 독일 킬 해양연구소가 2012년에 발표했던 앞으로 6년 후 태평양이 다 썩어버릴 것이다. 방사능으로. 만약 그들의 발표가 맞다면, 그들의 발표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들의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3년 반 후에 태평양은 전부 오염됩니다. 태평양이 썩어버리면 우리 중에 살 수 있는 인구는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혹 산다 할지라도 방사능 때문에 골골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만큼 회복의 성도 여러분, 종말이 가깝습니다. 정말 종말이 가깝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여러분 막 회복에 돈 갖다 바치세요.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기자적인 관점으로 여러 가지 전후 좌우 어떤 그 상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특히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 심각하다. 정말 미치도록 심각하다. 이때 대환란이 열리려고 하는 정말로 심각한, 이제 몇 년 안 남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정도로 끝이 다가온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오늘 주일 오전에 설교했던
그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루도 안 빠지고 성령님을 달라고, 성령님으로 나를 절여달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절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초롭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부디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지막 천국에서 같이 뵐 수 있기를 삼가 부탁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토록 정확하고 이토록 강력함에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똥인지도 그리고 된장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애처롭게 불쌍하게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 시간도 되어지는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이런 사실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쏟아 성령 충만을 서로가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